제72주년 광복절을 맞아 경북 지역에서도 다채로운 기념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포스코그룹이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정규직 6천 명을 신규 채용하고 협력사를 위한 상생기금을 5,5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경쟁력 있는 지역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연 환경을 활용한 차별화된 볼거리와 스토리를 접목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2주년 광복절을 맞아 경북도청에서도 경축식이 거행됐습니다. 울릉도에 이어 독도에서도 영토수호를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한기민 기자입니다. 휠체어에 앉은 포항의 이인술옹 등 도내 생존 애국지사 2명이 경상북도 지사와 교육감의 부축을 받고 입장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2,100여 명의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경북에서도 광복절 경축 행사가 거행됐습니다. 손에 태극기를 든 참가자들이 독도는 우리 땅 노래에 맞춰 태권도 퍼포먼스를 펼칩니다. 우리 전통 무예인 태권도를 통해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리는 행사로 기상 여건 때문에 일정을 앞당겨 울릉도에서 진행됐습니다. 오늘 광복절 아침에는 영호남의 청년들이 독도에 들어가 카드 섹션으로 태극기를 만들고 축제를 즐기며 독도 수호 의지를 다졌습니다. 한편 경주에서는 감포읍 출신의 항일 독립운동가인 죽교 정례영 선생의 공적비 제막식이 최근 열렸고 해군은 다음 달 진수 예정인 1,800톤급 잠수함을 영덕 출신 항일 의병장인 신돌석 함으로 명명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포스코그룹이 올해부터 해마다 1,500명씩 오는 2020년까지 정규직 6천 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는 매년 1,000명 안팎의 정규직 신입사원을 채용해왔지만 국가적인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기 위해 채용 규모를 늘리고 휴가 등 근로시간 단축으로 부족해지는 일손을 연장 근무 대신 신규 인력으로 채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5천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5,500억 원으로 늘려 1차 협력사가 30일 이내 2차 협력사에 현금 결제하도록 무이자로 대출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보다 규모가 큰 중견기업에도 100%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 지급 비중을 높이는 1차 협력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권호준 포스코 회장이 올해 상반기 보수로 12억 5,7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이 가운데 급여는 3억 7,800만 원이고 상여금은 8억 7,900만 원, 지난해 상반기에는 보수가 5억 원을 밑돌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오인환 포스코 사장은 올 상반기 6억 5,100만 원을 수령했고 지난 3월 퇴임한 김진일 사장은 퇴직금 6억 9,600만 원을 포함해 14억 5,3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즘 지역마다 정말 많은 축제가 열리고 있죠. 우리 지역도 예외가 아닌데요. 다시 오고 싶은 축제, 그리고 다른 지역의 사람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선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이규설 기자가 고민해봤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특색 있는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그물을 당겨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아보고 신선한 회도 직접 맛보는 포항 월포리 후리그물 체험. 그리고 울릉도 주민들이 직접 만든 뗏목을 타고 순위를 가리는 전통 떼배 타기 경주. 상금 35만 원 전달되겠습니다. 낚싯대를 이용해 대게를 잡아보고 현장에서 바로 쪄먹을 수 있는 황금 영덕대게 낚시대회는 축제 때마다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대게도 4마리 잡았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금반진 긴 게를 처음 봐가지고 이걸 제가 잡았어요. 우리 참 부부끼리 추억이 남을 겁니다. 매우 기분 좋아요. 우리 지역이 가진 자연 환경을 활용하고 거기에다 스토리를 잘 입히면 다른 지역에서 쉽게 따라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다 축제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무조건 많은 사람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면 교통체증과 바가지 요금 등 부작용이 발생해 오히려 그 지역의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요즘 여행의 테마는 힐링이 대세.
즉 하루에 100만 명을 불러 모으는 것보다 하루에 10,000명씩 100일 동안 꾸준히 사람이 몰려오게 만드는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또한 테마별로 온라인용 지역 관광 콘텐츠를 만들어 번거롭게 검색을 하지 않아도 관광객들이 손쉽게 여행 일정을 짤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도 꾸준히 사람을 불러 모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는 지역에서 계약 재배된 우수 농산물을 관내 학교에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포항시의 학교급식 지원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16억 원 증가한 138억 원으로 지역 내 126개 초중고 학생과 113개 어린이집 원생 등 5만 9천여 명이 보다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역 농가와 계약 재배도 지난해 9농가 944톤에서 올해는 16농가 1,163톤으로 늘었고 내년에는 388톤의 친환경 농산물 계약 재배가 추가로 성사돼 농업인에게도 안정적인 영농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허용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면 최대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농민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시행된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 제도에 따라 견과류와 열대 과일류는 잔류 허용 기준 이외의 농약이 검출될 경우 0.01ppm의 일률 기준이 적용되며 내년 12월부터는 모든 농산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작물보호협회에서 발행하는 지침서에 따라 농약 사용 가능 시기와 횟수, 희석 배수 등 안전 사용 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올해 한우 농가의 수익성이 급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달 농가의 순수익을 조사한 결과 1등급 한우 평균 도매 가격은 600kg 기준으로 597만 5천 원으로 생산비용 597만 6천 원보다 오히려 1,000원 낮아 소를 키울수록 적자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한우 농가의 수익성 악화는 올 들어 지속적으로 나타나 지난 2월에는 1등급에서 마리당 7만 2천 원, 3월에도 2만 2천 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며칠째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도 제법 많은데요. 이따금씩 소강 상태를 보이긴 하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빗줄기가 약해졌다 굵어졌다를 반복하면서 며칠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해안가에서는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작고 약한 우산으로는 비를 피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경북 동해안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20에서 60mm 정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오늘 밤부터 다시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비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 내리겠습니다. 한편 내일 오후 비가 그치면서 기온이 오늘보다 조금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영덕과 경주의 낮 최고 기온 28도까지 오르겠고 포항은 27도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포항이 24도, 그 밖의 지역 22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27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새벽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모두 26도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상에는 계속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바다의 물결 동해중부 해상에서는 3m까지 일겠고 동해남부 해상에서는 2.5m까지 일겠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 목요일에는 울진에만 비가 내리겠고요. 금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 사이에는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영덕경찰서는 외조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63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오늘 새벽 1시쯤 영덕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조카와 다투던 중 흉기로 조카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몇 년 전 미국에서 귀국해 영덕에 있는 누나 집에서 외조카와 함께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신라 문화유산 체험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공원에는 ICT를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석굴암 HMD 트래블 체험관과 알바트로스 VR 체험관, 그리고 리얼 4D 큐브 체험 등이 있는데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석굴암과 첨성대, 불국사 등 경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을 가상 공간에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의 스쿨존 CCTV 설치율이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철호 의원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설치율은 각각 5.6%와 2.1%에 그칩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